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시장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 기업들의 실적과 뉴스들도 같이 봐보겠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정고점을 뚫으면서 저한테는 참 뜻깊은 한 주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간단히 왜 투자를 하고 어떤 식으로 투자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을 간략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몇몇 대규모 기술기업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나스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나스닥은 0.82% 하락, S&P는 0.11% 하락, 다우만 0.21% 상승하면서 지난 8월 16일 이후 종가 최고 기준을 갈아치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인텔과 스냅 등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인텔 주가가 11% 이상, 스냅 주가가 26% 이상 폭락하면서 비교적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넷플릭스, 이베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몇몇 기술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중국 헝다그룹 채무 불이행 위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진정된 데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가가 호실적 발표로 인해 5% 이상 상승하면서 다우를 이끌었습니다. 채권 금리도 떨어져 10년 만기 미 재무부 채권 수익률은 전날의 1.67%에서 1.65%로 하락했습니다. 거래 첫날 크게 올랐던 비트코인 ETF도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날도 전날보다 1.32%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이 조만간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아직은 금리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산 매입 축소 발언은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지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은 불안감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었습니다. 아직 나스닥은 전고점을 회복하지 않았지만 시장은 점점 환호로 바뀌고 있습니다. 피어앤그리드 차트도 지난 10월 20일에 비해 5나 오르면서 6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5를 넣으면 어느 정도 시장은 환호에 가득 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빅테크 위주로 하락이 조금 있었는데 특히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의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 종목들이 왜 하락했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IBM이 실적 발표 후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주가는 코로나 이후 고점을 전혀 뚫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1년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EPS와 매출 둘 다 시장의 예측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미스가 났으니 10% 가까이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온 듯합니다. 더구나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달리 아직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으며 매출과 EPS를 보면 2019년이 훨씬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엄청 상승하는 동안 발전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미래가 더 안 좋아 보여 훨씬 매도세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IBM은 어닝미스가 난 이후로 클라우드 사업의 부진과 일부 고객사들이 지출을 중단한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IBM CEO 아빈드 크리슈나는 클라우드와 인지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의 실적이 내부적인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관련 소프트웨어 자회사 레드햇의 매출이 17%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시장은 보시다시피 세계 회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죠. 클라우드 시장의 후발주자인 IBM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발표하며 클라우드 시장에서 차별점을 가지고 진출했고 이것은 자체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와 공용 클라우드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위 자료를 보면 나름 클라우드 시장에서 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서비스가 이미 선점해 있는 빅테크들의 점유율을 뺏어올지는 의문입니다. 차라리 양자 컴퓨터를 빠르게 개발하여 양자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빨간 밑줄을 보면 올해 4분기 실적은 코로나 이후 역대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의 예측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과연 이러한 실적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IBM 관련 뉴스들을 모니터링해야 할 듯합니다. IBM의 성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됩니다. 웬만한 우량주 중에서 이렇게 성장성이 없는 기업이 별로 없는데 성장성이 없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가 코로나 이전 주가를 올라가지 못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배당이 아주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배당률은 5.11%이며 22년간 배당금을 상승시켜 왔습니다.
배당 성향도 64%로 아주 높습니다. 과연 IBM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양자 컴퓨터를 사용화시켜 좋은 매출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은 인텔입니다. 인텔 또한 목요일 장후 실적 발표가 있었고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락했는지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왕국이라 불리는 인텔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보복 소비 둔화와 반도체 피크아웃에 따른 실적 둔화가 인텔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원인은 본업인 중앙 처리 장치 CPU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애플과 구글이 반도체 자립에 나서는 등 인텔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애플이 발표한 M1 반도체가 인텔을 벗어나려는 애플의 행동을 가장 잘 보여준 듯합니다. 이렇게 주요 고객군 이탈로 인해 인텔의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텔은 올 3분기 EPS는 어닝이 나왔으나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출 증가율은 이번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품 부족으로 컴퓨터 출하가 압박을 받고 중국의 청소년 게임 시간 규제로 서버용 반도체 매출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양호한 실적을 거뒀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IBM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여러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해도 떨어지는 마당에 어닝 미스가 나왔으니 당연히 엄청나게 하락을 한 것이죠. 특히나 인텔은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인텔 칩이 들어가는 PC 제조업체들이 전원 관리칩과 같은 다른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기에 인텔에서 큰 매출을 차지하는 PC 관련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인텔의 CEO는 현재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조금씩 나아질 것이고 2023년까지는 완전한 회복은 힘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텔의 반도체 부족 현상보다 더 큰 문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텔의 주요 고객인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보시다시피 애플이 이번 M1 칩을 발표했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그동안 인텔의 최대 고객사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석가들은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한 이유로 방금 말씀드린 고객사 이탈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텔은 올해 3월 20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 2곳을 건설한다고 했으며 가동 시기는 2024년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면 인텔의 예상 매출과 EPS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IBM과 비슷한 추세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장세가 현재 주가에 반영돼서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배당이 2.48%나 되지만 배당 성향은 28%밖에 안 됩니다. IBM과 비교해서는 배당적인 측면이나 배당 성향, 추후 성장성을 비교했을 때는 IBM이 훨씬 나은 듯합니다. 인텔 왕국이 무너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인텔 전 CEO가 인텔 개발 인력들을 소중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발 인력들이 전부 퇴사해서 경쟁사들한테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CEO는 인텔 엔지니어 출신으로 인텔을 계속 살리려고 하나 잘 되지 않는 듯합니다. 그 다음은 스냅 실적 발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진짜 무섭게 빠졌네요.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예상치를 잘 맞췄으나 월가 전망보다 낮은 가이던스를 제시해 급락했습니다. 스냅 3분기 매출은 10억 7천만 달러로 어닝 미스가 났지만 EPS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스냅의 1일 활성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3억 600만 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3억 190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스냅은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규칙 변경 여파로 인해 향후 매출 확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애플의 새 규칙으로 광고를 테스트하고 측정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광고주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스냅은 4분기 가이던스를 11억 7천만에서 1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3억 6천만 달러를 훨씬 밑도는 값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실적 발표와 동시에 모든 기관에서 타겟 주가를 낮췄습니다. 물론 평균 타겟 주가는 77.5달러지만 모든 기관에서 타겟 주가를 낮춘 것은 스냅 주가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미래 전망이 안 좋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냅의 발표로 같이 떨어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3개 종목입니다. 이 3개 종목의 공통점은 광고 수입이 대부분 매출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애플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아이폰 사용자들한테 제대로 된 광고를 할 수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스냅처럼 광고주들이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세 개 회사도 어제 개파락을 했습니다. 구글은 자체 안드로이드 시장도 있고 앞으로는 광고가 아닌 딥러닝, 자율주행 등에서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인 하락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애플 규정이 지금 바로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 제가 한 달 전에 페이스북이 급락할 때 한번 영상으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제가 9월 23일 영상으로 페이스북이 급락한 원인을 분석해 드렸고 그 당시 이 새로운 애플 정책에 따라 페이스북 광고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페이스북이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 페이스북은 애플의 새로운 정책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와 4분기 실제 매출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냅이 실제로 매출에 영향이 있음을 보여줬고 페이스북도 3분기는 몰라도 4분기 가이던스를 높게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페이스북도 애플에 종속되어 있어 큰 영향을 받고 있기에 계속해서 메타버스로 진출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애플의 소나기에 탈출해서 자체적으로 자립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페이스북입니다. 이번 위기만 잘 넘긴다면 페이스북은 충분히 큰 성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메타버스라는 엄청난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으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주요 SNS에서 커머스 기능이 이제 막 추가되어 2022년부터는 매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니 페이스북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다 매수하시지 마시고 페이스북이 하락할 때만 조금씩 기계적인 분할 매수가 좋을 듯합니다. 지금이 저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이 어제 3% 가까이 하락하면서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왜 하락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스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분석가 스티븐 주가 아마존의 2022년 수익이 예상보다 33% 나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마존의 올해 주당 순이익은 70.98달러, 22년에는 79.83달러로 예상하며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4,200달러로 10% 하향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직원 급여 인상과 15만 명의 새로운 인력 추가가 필요하며 글로벌 공급 대란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이렇게 하향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나 상승률이 조금 낮아진 거지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정도인가 싶네요. 특히나 아마존의 가장 큰 리스크인 공급망 대란을 위해 비행기를 엄청나게 리스 및 구매할 예정이고 지금도 비행기를 통해 아마존 에어허브에서 직접 물건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충분히 이러한 공급망 이슈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공급망 이슈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더 증가되고 스티븐 주가 분석한 예상 매출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스펙 주식인 DWAC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가 보이시나요? 사진이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주식 차트가 맞습니다. 단기간에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이런 차트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얼마나 엄청난 기업과 합병하길래 오른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자체로 만든 SNS를 나스닥에 상장시킨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회사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과 이 회사가 운영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과 스펙 DWAC를 합병시켜 나스닥에 상장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왜 자체 SNS를 만들었냐면 트럼프가 지난 1월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퇴출당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우익을 결집한 뒤 차기 대권에 도전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단순히 이걸로 이렇게 오르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네요. 물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참 재미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트럼프의 SNS가 지금 수많은 SNS들 사이에서 성공할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는 저에게 정말 뜻깊은 한 주였습니다. 바로 이 테슬라가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정말 힘드셨을 텐데 축하드립니다. 테슬라 관련하여 또 좋은 소식이 있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S&P 글로벌 레이팅은 테슬라에 대한 신용 등급을 BB 플러스로 상향시켰습니다. 텍사스와 베를린 기가팩토리 가동으로 인해
향후 12개월 동안 회사의 현금 흐름이 더욱 좋아질 것이다 라면서 상향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18% 이상의 에비타 마진을 유지하면 테슬라에 대한 투자 등급이 더 상향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신용 등급 BB 플러스는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아직 투자할 만한 종목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BB 플러스 이하는 정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동안 좋지 못한 외부 평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성장하여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된 것을 보면 대단한 회사인 듯합니다. 물론 제가 테슬라 주주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의 테슬라 주가를 보면 외부에서도 객관적으로 테슬라를 대단한 회사로 평가하는 듯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높은 수익을 번 저의 작은 경험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찍어놓은 사진들입니다. 델타항공이랑 월트 디즈니는 그 당시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간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 등을 구매했습니다. 그 당시 테슬라는 액면 분할 전이라 567달러로 나와 있고 5대1로 분할했으니 113달러로 평단가가 변경되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 때 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아주 작은 골짜기로 보입니다. 오히려 올해 더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아래 뉴스는 작년 3월 18일 뉴스인데 나스닥이 하루에 무려 4.7%나 내리며 미국 전체 시장이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입니다. 그 당시 나스닥이 6,989였네요. 아마 이때가 가장 저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저는 계좌가 녹는 것을 직접 보고 있었으며 동시에 계속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의 하락도 결국 멀리 보면 코로나 때 하락처럼 별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세계 시장은 우상향이라는 이유 때문에 투자하게 됩니다. 다른 건 예측 못해도 이것만은 예측할 수 있기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오르지도 않을 시장이라고 생각되면 누가 투자를 할까요? 과거는 항상 맞지 않지만 이렇게 나스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중간에 경기 침체도 있고 엄청나게 하락할 때도 많았지만 멀리서 보면 작은 골짜기입니다. 저는 1, 2년을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더 오랜 시간을 바라보며 짧게 보면 10년 뒤에도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라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저보다 훨씬 투자도 잘하고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단지 저는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구독자분들과 정보와 의견을 나누면서 다같이 발전해 나가자는 의미로 영상을 제작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오른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로워 조금 제 생각을 많이 말씀드린 듯합니다. 항상 분할 매수와 적절한 현금 보유로 좋은 종목을 조금씩 담아가며 몇 년 뒤에는 다같이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주식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가족들과 함께 잠시나마 산책이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가족이 있기에 이렇게 저나 구독자분들께서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투자 추천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